안녕하세요. 금연도우미 남주입니다. 내일이면? 네, 바로 2주째가 되는 날이에요. 오늘 한번 여러분들의 자신과의 게임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먼저 담배가게나 편의점, 담배가 많이 진열되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냥 서있기 뭐하니까 껌을 하나 사시고 그 진열된 담배들을 뚫어져라 감상하세요. 아마 가지각색의 담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거예요. 반드시 1분 이상 계속 지켜보세요. 그리고 혼자 씩 한번 웃어주세요. 가소롭다는 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아마 내일을 맞는 오늘의 기분이 훨씬 좋아질 수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거의 2주일을 성공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간혹 우울증에 시달리시거나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극복 방법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담배가 힘들거나 외로울 때 친구나 애인 같은 역할을 해왔어요. 그리고 니코틴은 강한 중독물질로서 시간과 분위기에 따라 자극을 주거나 진정을 주는 역할을 해왔고요. 하지만 금연을 시작으로 이러한 자극과 위안이 한꺼번에 없어지게 됨에 따라 허전하고 우울해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는 다음의 방법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우선 맨손 체조나 가벼운 운동을 한다. 두 번째,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세 번째, 과일 주스를 마신다. 네 번째, 즐거운 게임을 하거나 코미디를 본다. 마지막으로 가족이나 친구들과 충분한 대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불면증은 보통 금연한 지 이틀째부터 나타나서 2주 정도가 지나면 사라지는 게 보통인데요. 가끔은 2주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네요. 이럴 때는 저녁 6시 이후에는 커피, 차, 콜라 같은 카페인이 든 음료를 마시지 않아야 하고요. 갑자기 수면 습관을 바꾸지 말고 매일 아침 평소 습관대로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의 주의사항들을 유의하시면 불면증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첫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에서 30분가량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잠자리를 준비한다. 둘째, 침실을 어둡게 하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가 잘 되게 한다. 셋째, 물이나 무가당 주스를 마신다. 넷째, 저녁에 따뜻한 물로 샤워한다. 다섯째, 저녁 식사를 간단히 한다. 여섯째, 낮에 열심히 일을 하거나 운동을 한다. 일곱 번째, 낮에 낮잠을 자지 않는다. 여덟 번째, 자기 전에 와인이나 맥주를 한 잔 정도 마신다. 아홉 번째, 양파를 잘라서 머리 주변에 놓는다. 열 번째, 발을 따뜻하게 해준다. 이렇게 해도 정말이지 잠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차라리 심야 영화를 즐긴다거나 게임에 열중하시면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내세요. 어차피 금단 증상이 끝나갈 무렵이면 자연히 치유될 테니까요. 여러분, 이제까지 저희는 많은 종류의 담배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질병을 보아왔어요. 오늘은 간접 흡연으로 얼마나 많은 질병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흡연이 유발하는 질환은 암 종류만도 폐암, 구강암, 인두암, 췌장암, 후두암, 방광암, 신장암 등 8가지에 달한다는 거 이제는 다 아시죠? 또 폐결핵, 폐렴, 독감,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만성기도장애와 같은 호흡기 질환, 류머티스성 심장질환, 고혈압, 폐성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대동맥류와 같은 심혈관 질환을 일으키고 체중 미달아, 신생아 호흡장애 증후군, 신생아 돌연사 증후군 등의 소화질환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는 주류연과 부류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류연은 흡연자가 들이마신 후 내뿜는 연기이고 부류연은 타고 있는 담배 끝에서 나오는 생담배 연기를 말한다고 하는데요. 간접 흡연은 부류연이 85%, 주류연이 15%를 차지합니다. 부류연의 독성 화학물질의 농도는 주류연보다 높고 담배 연기 입자가 더 작아서 폐의 더 깊은 부분에 침착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류연과 부류연을 분석해보면 모든 연기 내 독성 성분이 부류연의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다고 하고요. 일산화탄소는 8배, 암모니아는 73배,
디메칠 나이트로소아민은 52배, 메칠 나프탈렌은 28배, 아닐린은 30배, 나프탈아민은 39배나 더 많다고 합니다. 담배 연기에 민감한 사람 중 69%가 안구 자극 증상을 나타내고 29%가 코 증상, 32%가 두통, 25%가 기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간접 흡연에 노출된 소아와 청소년은 선식 위험이 높아집니다. 흡연자의 배우자는 비흡연자의 배우자보다 폐암에 걸릴 위험이 약 30% 높고 심장병에 걸릴 위험은 50% 더 높고 담배를 피우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와 그렇지 않은 어린이의 상기도 감염률은 담배를 피우는 집의 영아의 급성호흡기 질환 감염률의 5.7배나 높으며 폐암 발생률도 2배나 높다고 하니 나 하나 금연하여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의 건강도 지키게 되는 것이네요. 그 외에 천식, 기침, 중이염 등의 발병률도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어린이에게서 6배나 높고 폐기능도 전반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특히 임신한 여성이 간접 흡연을 하게 되면 뱃속의 태아도 흡연으로 인한 건강장애를 입게 되고 유산 전축태반, 태반 조기박리, 조기파막, 저체중아, 주산기 사망의 빈도도 높아진다고 하네요. 정말 무섭죠? 특히 주변에 흡연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세요. 흡연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기는 것이라고요. 금연을 하기 위해 금연 보조제로 등산을 즐긴다거나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좋은 습관이 되실 거예요. 꼭 금연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몸 관리를 해주는 좋은 방법들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달리기에 대해서 이모저모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달리기 입문자가 지켜야 할 철칙은 인내심을 가져라 라고 합니다. 달리기는 처음에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으나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를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초보자는 아래의 3가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속도보다 더 천천히 달려라. 두 번째, 여러분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리보다 더 짧게 달려라. 세 번째, 여러분이 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횟수보다 더 자주 달려라. 달리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반드시 완벽한 상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멀리 달려 달리기를 시작할 경우 녹초가 되거나 또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긴장을 풀고 달리기를 좋아해지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달려보도록 하세요. 그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통증과 고통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곧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페이스가 적절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 테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즉, 달릴 때 옆 사람과 편안히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합하다고 하네요. 달릴 때 숨이 가파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속도를 낮춰야 하겠죠? 이제 금연으로 폐기능도 점점 좋아지고 계시고 한번 용기 내서 달리기에 입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요즘 주위에 건강상의 이유로 금연의 목적으로 마라톤 동호회 등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동호회에 가입하셔서 세계적인 달리기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달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네요. 저 지인은 내일 2주일을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깜짝 이벤트로 다시 찾아뵐게요.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